이게 지금 농지 가격이 3억까지 나왔는데 지금 3억짜리가 지금 종신형 있죠. 이게 141만 원이 나와. 그러면 농지 가격이 6억 정도 되면 거의 한 280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6억 좀 넘는 농지가 월 300씩 나온다고요. 괜찮잖아요, 그렇게 하면. 오늘은 부동산 경매로 농지를 취득한 뒤 이를 농지연금으로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농지 가격이 정체된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연금 수익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안전하고 현명한 경매 투자 전략 꼭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아, 농지 이걸 빼먹었구나. 농지연금. 이게 농지연금 이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농지연금이라는 거는 앞으로 그 부동산의 가격, 그러니까 농지의 가격이 덜 오를 수도 있잖아. 물론 엄청 많이 올라버리면 농지연금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있어서 농지 가격이 한 30년 그냥 계속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면 이 농지연금은 그때는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는 그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지연금이 나라에서 네. 스톱시켜야 돼요. 아니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지 거기 전화했다니까. 네. 농지연금 혹시 뭐 문제 중단됐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농지은행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지은행 이런 데서 그 농가의 영농 규모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 그다음에 은퇴한 농업인 있죠. 그다음에 자경이 곤란한 분들, 그다음에 이런 분들한테 이제 매입 그걸 사거나 임차하거나 이제 위탁 받아가지고 이런 청년 농업, 그다음에 창업농 이런 분들한테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그러한 게 바로 농지은행인데, 여기서 뭘 하냐면 농지연금을 해요. 그래서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땡겨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매월 돈을 주는 거야. 이 농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60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만 60세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어요. 뭐 어떤 조건이냐면 5년 이상 영농 기간이 있어야 돼. 5년 이상 농업인을 했었어야 돼. 그 전에.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지는 일단 지목이 농지여야 돼요. 그러니까 임야인데 농사 짓는 데도 있죠.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지목이 농지여야 돼. 지목이 농지라는 거는 답, 전, 과여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거 있어요.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 농지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농작물이 자라는 농지여야 되고, 그다음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요것도 있죠. 그 담보 농지가 거기 살고 있는 농지이거나 아니면 연접한 직선거리 30km, 이것도 적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월 지급금은 얼마까지 되냐면 월 300까지. 좋잖아요. 월 300까지 되고, 그럼 농지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하냐? 공시지가는 100%를 적용해 주고요. 감정가는 90% 적용을 해줘요. 무조건 그렇게 감정이 높은 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경매로 사는 거. 만약에 감정가에 한 20%에 샀어. 그럼 어떻게 대박 나는 건가요? 근데 좀 문제는 하나 있어요. 경매나 공매로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2년 후에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2년 후에. 그 내용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들만 나왔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농지연금은 무조건 경매나 공매로 하셔야 돼요. 경매나 공매로 공시가가 높은 게 좋긴 하지. 좋긴 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이제 개발이 막 되려다가 스톱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데들은 경매나 공매가 나와도 사람들이 입찰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물건들을 노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막 신경 안 쓰죠. 이런 것들은 부모님한테 좀 추천을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원룸 건물 관리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냥 원룸에서 월 300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것보다 얘는 그냥 나라에서 계속 지원을 계속 해주는 거라니까요. 이게 평생도 나와. 종신형도 있어, 종신형. 예를 들어서 한 60세 종신형에 가입했는데 한 120살까지 살면 좋잖아. 좋잖아요. 근데 물론 종신형은 그 월 지급액이 조금 좀 저렴하긴 해요. 그리고 이것도 있지. 이제 전후 후박. 전후 후박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주는 거는 후하게 주고
나중에 주는 거는 박하게 준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훨씬 많이 줘요. 그리고 이제 11년째부터는 이제 정액형보다 조금 주는 그런 것들 있고. 이게 지금 농지 가격이 3억까지 나왔는데 지금 3억짜리가 지금 종신형 있죠. 이게 141만 원이 나와. 그러면 농지 가격이 6억 정도 되면 거의 한 280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6억 좀 넘는 농지가 월 300씩 나온다고요. 괜찮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종신형이야. 그러면 괜찮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건 되게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300이지만 한 20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되게 많아져서 최저시급이 한 10만 원 돼. 최저시급이. 이렇게 될 줄 알아. 지금 최저시급 10,000원 넘잖아요. 저 1,200원 받고 일했다니까요. 20살 때. 이렇게 된다니까. 10배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는 얘가 쥐약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 말고 우리는 디플레이션도 대비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따졌을 땐 이게 좋다고, 농지연금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져서 이 농지다 6억짜리 월 300씩 가입했는데 이 6억짜리가 60억이 됐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지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받은 거 그거 다 반환하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이 농지연금이 생각보다 괜찮은 투자처다라고 전 보여줘. 그거를 뭘로? 경매로 했을 때 좋다. 경매로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되게 좀 특이한데 이게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압류나 압류 막 빚쟁이들이 오잖아요. 그래도 월 185만 원까지는 이게 어떻게 해요? 보호를 해준대.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농지연금도 한번 알아보시는데 농지연금으로 적당한 게 제가 원래 이게 막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보이고 그때그때 이런 물건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볼까요? 저는 이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신부동에 있는 농지인데 이게 딱 또 하필이면 1,000제곱미터가 딱 넘어. 그래서 아예 농지가 없던 사람도 이거를 취득을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기도 좋고 이게 그럼 나중에는 야 엄청나게 좀 가치가 오를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가 농지의 위치가 그럴 위치는 또 아니야. 어디 막 개발이 막 될 것 같나요? 여기가 뭐냐면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이 농지가 막 개발이 엄청 막 될 것 같을 수 있어요? 고속도로 옆에? 아니 고속도로 옆에 지금 얘 고속도로 옆에 아니에요? 고속도로 바로 옆에? 이게 고속도로 바로 옆에 하려면 할 수 있다고. 근데 얘는 제가 보자 살짝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1번 국도잖아요. 1번 국도 옆에 붙어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됐잖아요. 얘가 원래는 개발이 안 되는 땅이었는데 이게 고속도로 그거를 좀 완화해 줬어. 법을. 도로 이런 법을 완화해 주면서 이게 10m 안쪽으로 이게 원래 20m까지였는데 이게 10m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개발이 이제 하기가 용이해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1번 국도 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됐었어, 이게. 경부고속도로랑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얘도 개발은 하려면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쉽진 않아. 그렇죠. 위치가 애매하죠. 그렇죠. 이게 여기 있고. 근데 얘가 감정가가 지금 10억이란 말이야. 10억인데 이게 지금 2억 4,60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한번 쳐다보면 어떤가 한 거지. 이거를 그냥 농지연금으로만 좀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이건 한번 좀 농지연금 하는 데다 좀 물어는 봐야 돼. 이 정도도 괜찮냐라고 한번. 그렇게 따지면 어쨌거나 감정가 대비 되게 낮아진 거니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연금 대상 농지를 본인이 작용하지 않고 임대 주어도 괜찮나요?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농지연금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작용을 안 해도 그거를 다른 분한테 해도 원래는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하면 불법이에요. 근데 농지은행에 맡기면서 농지연금을 받잖아요. 그럼 그 농지는 내가 농사를 안 지어도 불법이 아니라고. 그럼 농지 내가 지고 그거 타인 제3자한테 누가 해줘? 그 농지은행에서 그거를 임차를 해준다고. 이게 합법적이에요. 농지를 빌려주는 게. 저건 나이가 제일 관건인가요? 그쵸. 나이 만 60세. 예. 지금 한 만 55세 정도 되셨으면, 지금 이거 농업인이 돼서 5년간 농업인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만 60세가 됐을 때, 농지연금에 그때 이제 가입을 하면
되죠. 이거 지금 감정한 게 지금 10억인데 그러면 이거 2년 뒤에 신청하거나 5년 뒤에 신청하면 그때 이거 혹시 감정가가 너무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월 300 정도 받을 수 있는, 아무리 얘가 떨어져도 월 300 정도 받을 수 있는 감정가 6억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고. 아니, 감정가의 90%니까 7억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농지연금까지, 농지는 참 괜찮은 투자처이고 또 안정적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상의 시청을 희망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